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23일, 현재 시각은 11시 3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매매했던 신라섬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품절주를 저희가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수익 실현을 내었고, 그리고 또 매매 기법에 좀 잘 맞는 그런 구간이 나와서 한 번 더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뭐 특별하게 크게 주도 테마가 없으면은 이런 품절주도 공략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신라섬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섬유가 이제 그 품절주인 이유, 그리고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품절주를 지금 시즌에 잠시 공략이 가능했던, 앞으로 그렇다고 계속 가능한 건 아니죠. 그쵸? 오늘 위로 좀 많이 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당분간 이제는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상황을 보고, 좀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 눈치 같은 걸 좀 살피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한번, 오늘은 그럼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신라섬유가 아니라 다른 거 공략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 뭐, 괜찮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오늘은 신라섬유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신라섬유. 저희 검색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날, 좀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뭐 일단 저희들끼리의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뭐지? 아, 이건 종가를 선으로 그어놨네요. 저희가 매수가를 이제 종가 아래에서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종가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저희의 매수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타당한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게 검색기에 뜬 날의 어떤 그 분차트입니다. 3분봉이에요, 3분봉. 자, 이날 저희에게 원칙대로 구하셨다면은, 원칙대로 구하셨다면은, 두 가지 가격이 나왔을 텐데, 저희에게 유리한 가격은 어디가 있었냐면은, 자, 3,410원이 나왔겠네요. 그쵸? 시가가 3,41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가격에서 사야 된다. 뭐 여기 이 자리에서 구하고 나니까 뭐 저항도 좀 보이고요.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눌린 자리도 좀 보이네요. 자, 원칙대로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개하겠다고 일단 잠시 공개하겠다고 사전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네.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카페에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3,410원이라는 가격을요, 저희가 매수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매수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3,410원 위에서 이제 시가가 시작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갈 때, 눌림을 받고 그 눌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여기다가 이제 무게를 두고 매매를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3,410원에 뭐 무리 없이 시가가 그 위에서 시작을 했고 무리 없이 체결이 되고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저가를 깼나요? 뭐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매도가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니면은 저가를 깰 때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빨리 했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저가를 깼으니까 그쵸. 가만히 쭉 들고 있다가 저런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가도 좋다. 뭐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수익 구간. 여기선 매도가 안 나갔겠네요. 2%가 안 떴으니까. 네. 2% 정도 위로 올랐을 때, 수수료 감안해서 2% 정도 위에서 이렇게 매도가 가능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매수하기에 그런 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지와 저항과 관련된 근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검색기에 뜬 날이고요. 이 날도 한번 위로 크게 쳤습니다. 그쵸? 이 날도 위로 크게 한번 쳤어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1번 캔들과 2번 캔들의 그 차이점을 좀 놓고 비교해 보면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1번 캔들은요, 이전에 의미 있던 천장, 네, 여기죠, 천장. 이 음봉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천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딪히고 내려온 자리죠, 그쵸? 올라가긴 했지만, 장중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가 시가죠. 3,400원입니다. 3,400원. 3,400원인데, 그날 물린 사람들 수를 보세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겠죠. 그쵸? 근데 그거를 1번 캔들에서 한번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쭉 끌어올려서, 네, 여기 물렸던 사람들에게 본전을 막 줬죠. 그쵸? 이날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주었어요. 본전가를 주었는데, 뭐, 거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본전가를 좀 주는 모습인데, 하지만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예, 거래량을 이만큼이나 터뜨렸는데 종가는 이 천장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안착하지 못했죠. 하지만 위에 있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이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제, 월요일 기준이죠. 월요일 날은 어때요?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안착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때 거래량 보세요. 이때 거래량. 1번 거래량보다 훨씬 적죠. 자, 여기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의 거래량을 주고서도 이 천장, 3,400원이라는 천장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3,400원이라는 천장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월요일은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간의 소화한 물량이 이제 도움이 됐겠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안착을 시켜버렸다. 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이 3,400원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매수 기준가가 3,410원으로 나왔죠. 그쵸? 3,410원. 어떻게 구하셨어도 아마 3,410원 부근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가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저항이 지지로 뒤바뀔 가능성을 분명히 볼 수 있으니까. 예, 분명히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3,410원이 이제 이 3,400원이라는 천장을 돌파했기 때문에 3,410원이라는 가격이 저희의 매수가인 매매기법대로 구하셨던 이제 매수가 3,410원 부근이 지지의 역할로 그 위에서 주가가 시작한다면은 지지의 역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반등을 주고 그리고 그 위에 물량을 많이 소화를 했죠. 그쵸? 네, 이날 고가가 3,915원 3,915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주었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매도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다시 물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자, 어쨌든 본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 구간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요소를 이날 5월 16일 날 어느 정도 좀 처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매수가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다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저희가 그 매매기법의 그 어떤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지지와 저항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캔들상의 지지와 저항까지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준다면은 그거는 더 좋은 거죠. 그쵸? 네, 더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00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 그 분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분차트 뭐 10분봉 이렇게 볼게요. 짧게 3,400원 3,400원의 줄을 긋고 나니까 자, 이런 모습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이날이 이제 커다란 그 꼬리가 위로 길었던 커다란 음봉이었는데 주가가 오다가 한번 튕기고 이탈한 다음에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자리는 한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하고 나면 저항이 된다. 이거는 기본이죠.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려고 하지만 이게 컴퓨터가 바뀌어서 잠시만요.
사무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다른 컴퓨터여서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선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게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3,400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3,400원 어떤 의미 있던 자리에 천장이었다. 그쵸? 그 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봉상에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일봉상에서 3,400원이라는 가격을 두고 이날 천장을 만들고 그 천장을 세게 의미를 두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자리는 웬만한 의식으로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뚫을 수 있는 것도 개인은 불가능해요. 과거를 볼까요? 네, 과거에도 이런 3,400원이라는 곳이 저항을 받았던 사실이 있네요. 자, 그러한 자리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돌파. 근데 이게 분차트 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걸 살피고 있었죠. 자, 3,400원. 이때부터 보면 되겠네요. 3,400원에 예, 저항을 받았어요.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로 뒤바뀌었습니다. 그쵸? 돌파를 한 이후에는 지지로 바뀌었어요. 거래량도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빠진 이후에는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재차 3,400원 부근으로 가지만 네, 힘이 없이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날이죠. 예, 이날이 아마 그 어제 캔들, 월요일날 캔들이죠.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날도 한 번에 오르진 못했어요. 거래량을 조금 주고 돌파하고자 시도는 했지만 예, 결국에는 실패했다가 장 끝나기 전에 크게 한번 돌파를 해주고 다시 지지까지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장이 마감을 했더라. 이러한 3,400원 자리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컸다. 진짜 지지와 저항이 의미가 있고 그 자리가 내가 본 어떤 커다란 상승이 특정 자리의 돌파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려면은 그리고 거기에 신뢰도를 많이 부여하려면은요 그 지지와 저항은요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 자리는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아무데나 갖다 대고 그냥 거래량이 올라갔으니까 어딘가를 돌파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400원이라는 것을 3,400원이라는 자리를 그어놓고 보았을 때 분명히 의미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실패, 돌파, 지지. 이 3,400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 의미 있는 자리다. 누군가에게, 세력에게. 이 자리를 기점으로 무언가 선을 긋고 움직이는 모습. 이거를 확인을 해야 비로소 그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더해져서 저희 매수가였던 3,410원 3,410원까지도 의미를 더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자신있게 매매해야죠. 자신있게.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막 비중을 막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을 실는 거는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거래 대금이 뭐 개인 거래 정도 되겠네요. 그쵸? 110억 정도면은 개인 거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량을 크게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못했겠지만 자, 그래도 이 3,400원이라는 어떤 천장 가격, 그 천장 가격은 반복이 되었던 자리, 반복이 되어서 이 자리만 가면 자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자리, 3,400원이라는 가격이 그쪽으로 주가가 이동만 하면은 여기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왔던 자리, 그런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돌파를 이전에는 거래량을 쏟아 부어도 돌파를 못했던 자리를 이번에는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심지어 더 작은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그 3,400원과 저희들의 매수가인, 그 매수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수가 구하는 공식이나 막 그거는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 제가 톡방에서 구구절절히 막 설명했던 그런 내용, 그거는 매수가 구하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매수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의미를 같이 더해 보시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는 매매가 확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신라섬유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신라섬유는 3,410원에 이거 기준으로 다들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3,400원 밑으로는 안 잡으셨겠죠, 그쵸? 3,400원 아래로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아침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운드 피겨가 엄청 두꺼웠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자리니까 라운드 피겨가 안 깨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락 매집을 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거기에 이제 3,400원 부근에 있던 라운드 피겨가 있어요, 그쵸? 호가창에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이죠. 3,400원 부근으로 매수 호가창이 이렇게 차있죠, 그쵸? 3,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자꾸 튕기는 거예요, 주가가. 의미 없는 자리면은요, 얘들이 하락 매집을 위해서 이거를요, 뺍니다.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수 호가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가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만 매수 호가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량들이 막 사겠다고 한 물량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400원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막 많이 쌓여 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자리가요, 의미가 없다면은요, 얘들이 이거를 빼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쯤 오면은 사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뺍니다. 자, 빼는데 그 빼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쵸? 정말 큰 기술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호가창 분석 방법. 뭐 분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호가창을 거의 잘 안 보는 편이기 때문에 보기는 봐요. 매수 타점을 이제 좀 특정 짓기 위해서 보기는 보지만 3,400원에 이러한 물량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아래로 뺍니다. 뭐 3,000 8,000 아니 3,300원 막 3,350원 막 이렇게 아래로 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알아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먹는 거죠. 근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요, 이 라운드 피겨가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매매하실 때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매매 기법으로 가격을 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가를 특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여럿 나와요. 매수가를 이제 특정하기가 힘든 상황.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부근에서 쌓여있는 라운드 피겨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는 잘 안 깨요. 라운드 피겨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리는 계속 튕겨져 나가요. 정말 의미가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구한 매수가에 매수가 주변에 라운드 피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가 매수 영역을 여러 군데를 구해놓죠. 네, 최소한 2개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 놓으시면은 그 자리 부근 가서는 라운드 피겨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 탄탄하게 되어 있다. 그럼 그러한 라운드 피겨는 믿을만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이제 허매수 물량들이 막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힘들겠죠. 자, 어쨌든 신라섬유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자, 신라섬유가 움직였으면 양지사. 자, 양지사도 같이 봐야죠. 네. 양지사도 어느 정도 차트 흐름은 비슷해요. 그쵸? 차트 흐름은 비슷한데 얘는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천장의 위치가 천장의 위치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은 뭘 봐야겠어요? 그 아래 천장을 봐야죠. 그 아래 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 자, 이 자리. 고가 1850원. 자, 이 자리를 이날 크게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의미만 더해진다면은. 자, 그리고 1850원. 네, 이 자리를 분 차트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잘 보세요. 이때가 이제 뚫은 날이에요. 그쵸? 양봉으로 뚫은 날.
자, 뚫는데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힘이 모이는 모습이 관찰이 되시죠. 그쵸? 이것도 저희 뭐랄까,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어때요? 1850원을 부딪히는 모습. 네. 부딪히는 모습. 또 보죠. 1850원에 부딪히는 모습.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1850원에 부딪히고 부딪히는 모습. 이러한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빨간색 봉이 그냥 어느 자리를 막 위로 뛰어넘었다 해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리가 제대로 된 돌파라는 뜻 자체가 뭐겠어요? 제대로 된 돌파의 뜻 자체가 뭐겠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제대로 된 저항 가격 혹은 저항대를 돌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랑 같아요. 제대로 된 저항대. 그 제대로 된 저항대가 무엇이냐? 반복되는 저항자리. 반복되는 저항자리. 그게 제대로 된 돌파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매매를 말씀드리게 될 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대로 된 돌파라면은 반복되는 저항자리를 돌파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어요. 반복되는. 그냥 막 흘러내리는데 어느 고점 하나 그냥 돌파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돌파는 아닌 겁니다.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자리가 이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매수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 뭐 저희가 이 돌파 매매라는 게 거의 대부분 돌파 후 눌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거를 이제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경험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돌파 후 눌림을 보통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 돌파라는 자리는 이전에 저항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전에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았던 자리는요. 그냥 돌파가 적은 거래량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날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가 되기도 해요.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해야겠죠. 자, 그래서 양지사도 이날을 기준으로 저희가 매수가 한번 구해볼까요? 연습해봐야죠. 빨리 구해야 됩니다. 빨리. 다음 거 배우시려면 이거 엄청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자, 5월 16일 수요일 날 분차트를 보고요. 16일 수요일 이날이네요. 자, 보기 편하게 한 3분봉으로 볼까요? 네. 자,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보이시겠죠? 그쵸? 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을 좀 그어드리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예. 한 2, 3초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그냥 바로 보이셔야 돼요. 바로. 종가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종가로 내려드릴까요? 예. 어렵지 않죠? 1분봉으로 보면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 5분봉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1분봉으로도 볼게요. 종가가 어디지? 아, 선을 그어놨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자리 11,300원도 어떤 의미가 있나 봐요. 예, 11,300원. 이 자리도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11,300원이 과거에는 어떤 자리였는지, 네,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그쵸?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만, 그 다음 매매 기법도, 그리고 또 어떤 매매를 하시든지, 예, 이거는 기본입니다. 저항을
예, 한 번 받은 자리를 돌파하는 거랑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부딪혔는데 돌파를 하는 거는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 의미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신라섬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쵸? 매매를 하시는데 매수가를 구하는 거 이외에도 기본적인 차트 분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막 드립다 구한 거랑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타당하게 매수가가 이게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매매 기법은 그냥 매수가를 구하는 방법인 거고, 정말 제대로 된 매매는 이러한 이제 지지와 저항을 살피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해요. 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확률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간에 이제 매매 일지를 제가 자꾸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카페는 잘 안 쓰시지만 계속 쓰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걸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돌려서 보시면서, 이 자리가 과거에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네? 내가 실패했던 자리를 보시면서, 그냥 우후죽순 상승만 했던 종목이었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나누어서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할만하겠다. 아, 이거는 좀 뭔가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세 분이 이걸로 매매를 하셨어요. 그쵸? 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내일 매매 12시간 넘었네요. 오늘 매매도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